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을 소개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일명 이제 사장님의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상의 권리가 실효를 보장받는 그러한 두 가지 법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각각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사실상 국회 밖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시고 또 어떤 수건으로서 계속 국회 통과를 염원해 오신 여성 노동단체의 대표분들을 함께 모시고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 보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서 이 국회가 관심을 가져라 하는 촉구의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참가하신 여러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황현숙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손영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박명자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직장맘 센터가 수행한 직장맘의 3대 고충 이런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고충 전체 상담 건수 중에 직장 내 고충이 80%로 가장 높았고 그 직장 내 고충 중에서 또 가장 높은 것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회사 눈치를 봐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엄마가 되는 모성권 보호를 우리 사회가 얘기하지만 정작 직장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눈치 때문에 애 낳는 것조차 사실 기쁘게 그 과정을 겪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장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처벌을 받더라도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결국 사실상의 결근으로 징계받게 되는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 불합리함을 빨리 극복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논의를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이 비단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이 아니라 사실 오랜 기간 여성단체, 여성노동단체의 수건이었고 이러한 열망이 사회적으로 크므로 우리 국회는 무겁게 책임을 가지고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발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단체들에서 국회에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촉구하시던 말씀들을 차례로 들을 텐데요. 제가 기자회견 진행하는 동안 한 분이 더 오셨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신 정혜경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발언은 먼저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황현숙 센터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직장맘 지원센터 황현숙입니다. 저희 이 자리에도 이 6천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셨던 상담팀장님이 같이 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늘상 이 직장맘들의 호소를 접하면서 느끼는 그야말로 가슴으로 느끼는 눈물들이 집약이 돼서 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2013년에 출생아 수가 43만 5,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95,007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량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다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경력자들의 문제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대 후반이
71.4%입니다. 근데 30대로 넘어가면 56.8%로 15%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만 제대로 쓸 수 있어도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견적등 참가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직장맘지원센터와 다른 여성 노동자체들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우리 직장맘들의 그 일하는 세상 전체의 의무를 닦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신 정혜경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 법안에 대한 그 목소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법제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성들의 부담되는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 대한민국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나마 있는 제도가 효용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그 저출산 문제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제도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법 개정이 특히 여성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희 민주노총은 이번 회기 내에 이 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장래 장외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 여성노동자회의 손영주 대표님으로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여성노동자의 손영주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도로 벌써 출산 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장시키고 사회분담화를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를 쓸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휴가를 가는 것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 통보 방식의 이제 법률안을 우리가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그 서글픈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임신, 출산, 육아 자체가 사회 분담화 되어지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입법 발의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모아가지고 의원실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장하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현장에서 당연히 돼야 될 이 마땅한 권리 자체가 이번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일하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본인의 무선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음으로 기자회견 낭독입니다. 네 분께서 같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유지를 위해 여성 노동자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 매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주어진 모성 부담은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변경되었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두어 출산 단계에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얼마 전 끝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한 노동자들은 약 2만 6천여 명이나 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에도 법률과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과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던 수많은 공약과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천여 건의 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 직장맘센터는 직장맘으로 대표되는 일가정병행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6,422건의 고충상담을 수행하였고 전체 고충상담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직장맘센터와 여성노동 법률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인사권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근거를 밝혀냈습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육아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곤으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를 밝히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장하나 의원과 동료 의원 20여 명은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비롯한 여성 노동단체 및 기관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의 개시일까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맘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맘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노동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비롯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들은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이번 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장하나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등 15개 단체가 일동합니다.
네, 사실 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제대로 안 지켜진 걸 전 국민이 다 아실 거고요. 저도 애를 낳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원했는가 이제야 새롭게 깨닫고 있는 점도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산 전휴가 90일이면 저 정도면 산후조리 다 하고 엄마들이 일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90일을 겪어보니까 90일은 아직도 엄마들이 몸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서야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이게 이 어떤 엄마들의 건강과 엄마들의 엄마기의 행복에 맞춰진 일수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최선이 육아휴직 일수, 휴가 일수를 줄일까, 이런 사업주의 입장에 맞춰진 제도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5일을 갈 수 있고 그 중에 3일만이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아빠들이 단 3일만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아이의 출생인데 추석 명절, 설 명절보다 못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빠들도 내 아이의 출생을 보면서 이렇게 남의 일처럼 이렇게 쉬는 출산휴가 제도도 전면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 이 발의한 법안, 소개드린 법안은 사업주는 처벌받는데 여전히 처벌받은 사장님이 허락 안 해주면 결국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못 쓰는 반쪽짜리, 이런 반쪽짜리 제도를 이제서야 좀 정상화하고 모양을 갖다주는 수준입니다. 이게 큰 걸음도 아니고요. 아주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의 제도,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갈 길이 많고, 우리가 말로만 보선권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단한 제도적인 변화 없이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도 그렇게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의원들과 특히 정부의 이 법안에 대한 관심과 공동의 어떤 입법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우리 젊은 청년 언론 노동자들께서 계신데 이 법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보도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